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한번 또 이렇게 살짝 올라줬을 때가 있었잖아요. GS건설도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빠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문제는. 만 원까지 빠질지 12,000원에서 뭔 도대체 그리고 2만 원을 시도하는 날이 또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밑에서 사는 타임도 내가 정해드릴게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원정이는 지금 이쪽 붙는 게 나아. 그리고 아까 잘 얘기했는데 H산업개발이 1월 21일 날 터졌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은 찍어갖고 대반도 정도다가 바닥을 다시 만드는데 1년 걸렸어. 이게 2022년 1월 달이거든. 여기 저점이 2023년 1월 달에 저점 찍었어. 그리고 30-40% 반등 줬다가 다시 원위치. 그러면 요런 파동이 나왔을 때 내가 산다까 생각하지 말고 30%를 팔았다 사서 물량이나 늘리자고. 평단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화두에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요새 HD 현대산업개발 얘기 잘 안 나오잖아. GS건설이 이제 그 얘기, 사람의 인식에 이슈가 다른 욕하는 데가 생기고 이게 이제 명단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새로운 지금 뭐 순살자가 아니라 그 새살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상처가 다 아물고 새살이 돋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때 빨라야 10월에서 12월. 근데 GS건설이 또 선생님 해외 수주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니 있긴 있지. 그래도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응하지 말고 보유하신 분들은 기다리시고. 아니 건설주 하려면 현대건설 하자. 현대건설. 선생님 근데 이 GS건설 사태가 정말 건설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부동산 PF 그 대출 부실 때문이라고 하니까 건설주 이쪽은 정말 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DLENC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건설자 들어가는 거는 다 동의. 똑같아. 해외 수주 그러니까 1등인 현대건설이나 현대건설 우선주는 또 거버넌스 게임이 있어. 엔지니어 합병. 그래서 5, 6만 원에 또 현대건설 우선주 하면 또 9만, 8, 9만 원대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변동을 이용해서 만약 그 변동을 잘 이용해서 수익금이 나왔어. 수익금만 가자고. 뭐 DLENC가 아니라 DLENC 가든지 JS가 그 수익금만 이동시키자고. 그러면서 금년은 넘겨보자고.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안 끝나. 그럼 선생님 이런 건설주 중에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특수건설, 동아지지도 엄밀히 따지면 건설 섹터잖아요. 그건 또 다르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 관련된 건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관련된 PF와 관련된 일반 투자 분양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건설. 특수건설이 분양하냐? 아니죠. 이제 들어가야지. 그건 정부 정책이잖아. 그러면 부산 가덕도와 해적 케이블 이거는 특수건설 동아지지는 KT 썸말이라고 보자. 그럼 선생님 이번에 고속도로 부분이 좀 전면 백지화한다 이런 부분도 건설 경기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데 영향을 그런 건 중소형 건설사들. 그런 것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로 깔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회사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받겠지. 우리가 말하는 특수건설 동아지지 아파트보다는 아파트 관련된 거보다 이제 GS 건설뿐만이겠냐? 사람들 의심이 이제는 거기서도 내가 분명히 이거 나온다. 네. 미투. 미투. 또 건설 업계에서 여기도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 건설 시공된 아파트들이 원자재 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빼가지고 시공이 조금 안전하게 안 된 곳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괴담이 있잖아. 건설계. 그때 진 아파트 피해라. 맞아. 저도 그거 봤어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지은 아파트는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피해라. GS 자이 그 대표된 데도 그랬는데. 맞아. 저 자이 살고 싶었는데 안 살고 싶어요 이제. 근데 다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오래된 거. 자이도 한 10년.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 가자. 그러고 아니면 이제부터 짓는 거. 지금부터. 지금은 더 그거를 신경 아니 쓸 이제는 테니까. 이제는
감리니 뭐니 칼같이 하겠지. 그리고 이제 내년도 되면 금리 인하 시대 되면서 이거 원자재 가격 내리고 이런 시대로 갈 때는 또 달라지겠지. 근데 일단 건설주 전체적인 악재가 굉장히 많네요.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재시공도 그렇고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2, 3주 전에 증권주도 팔아라, 은행주도 팔아라 이렇게 해드린 거야. 엑스트 하자. 근데 선생님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 그런 지방에 있는 은행들 부실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 조금 생각이 나서 근데 새마을금고는 잊어버려. 그게 은행주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뱅크런이 또 올 수 있다 하는데 안 옵니다. 안 와요? 장담컨대 안 옵니다. 새마을금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하나인 거죠? 아니 갔다 해서 이사장, 회장님, 임원이 전체 직원 15,000명이면 10,000명이 임원이나 회장일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이권 관련된 새마을금고만 파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거론되는 그 곳만. 그리고 새마을금고별로 그런 등급이 다 다르대요. 아니 그리고 정부가 그 대마 불사로 또 중앙을 이렇게 넘겨갖고 희석시켜버려. 그럼 왜 은행주는 보지 말자고 하신 거예요? 부동산 채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어디가 터질지 모르고 노출될 게 어디가 연결될 건지 모르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GS그룹하고 관련돼 갖고 연결된 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다. 이게 또 차원바랑해야 될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어. 해외 부동산. 정답. 해외 부동산. 컨닝하고 사실 선생님 쓰시는데 뭐라고 쓰시는지 못 알아봐가지고 제가 앞이라 부동산만 보고 두 글자가 앞에 붙으니까 해외 같은데 하고 보니까 해외 부동산 같아 보이네. 그래서 내가 미래에셋 증권도 팔아라. 그 다음에 전 정부 때 대체 투자. 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갔다 해서 샀는데 1조에 샀어. 지금 실제 평가는 3천억, 4천억 밖에 안 돼.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뭐 비싸게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럴 때 비자금을 또 모으는 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가격인데 뻥튀기 해가지고 이걸 나머지 비자금으로 빼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1조짜리를 2조에 사주는 거야. 그 1조를 빼.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파산시켜버려. 그러면 꼴이 다 잘리는 거야. 그럼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뭐 무튼 은행주는 다 접근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대체 투자 연기금 해갖고 난리 친 적이 있어. 그런 쪽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HR 들어가는 은행들. H?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약간 뭐 이런 해외 투자들 대체 투자. 그래서 벌써 무슨 펀드들 망해갖고 지금 금감원에 딱 붙어 있어. 편말에 옛날 그런 데들. 그럼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KT 서브마린하고 같이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특수건설이 5% 장중에 올랐다라고 네이버에서 알람을 저한테 줬거든요. 특수건설 이제 지하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되려면 이제 63에서 저기 용산 공장까지 3단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임기가 짧아가지고. 다음 대권 쟁취하면 돼. 대권 쟁취하면 되고. 하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나서 그걸로 나와가지고 아니 하겠다. 근데 4분 뜰 것 같아. 4분 따요? 4 뜬다고 하면 또 우리 저쪽에 현대 상황 얘기해야 되지만 일단 KT 아니, 서브마린 이 얘기 먼저 그때 마무리할게요. 건설이 그때 움직일 것 같아. 그럼 총선 이후야. 총선 이후. 그리고 여의도는 내년부터 삽을 떠. 여의도가 제일 먼저야. 고도 제한 해제됐다고 지난주에 여의도,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여의도 그리고 용산 공작장 건너편에 우리가 현대오토 그것 때문에 현대오토 해봐갖고 지금 50% 올라간 거 아니야. 9만 원, 10만 원 사서 15만 원 목표 달성했는데 오늘은 그냥 피난 가자 하고 엎어버린 건데 70%까지 때리라고 그랬어. 30%만 남겨놓고. 그리고 한전기술이나 뭐 이런 원전으로 이동했다면 이쪽이 유행 관련된 거야. 모빌리티 관련된 거야. 근데
동안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자율 이런 것들이 너무 급등했어. 그래서 때린 거야. 네.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릴래 이거는. 현대오토에봐? 그러니까 한 13만 원 초입까지 빠지나 2만 원 정도 조정하나 볼래? 이달 말 정도. 특수건설 동아지제 KT 서브마린은요? 그거는 지금부터 레스고지 또. KT 서브마린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늦어도 뭐 지지난주가 30%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조정을 좀 예쁘게 받아가면서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치고 나가는 날이 있을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좀 빠지긴 했던데 이동평균선에 딱 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KT 썸머리는 모델링을 해. 이렇게 모델링? 이렇게 올라다 오늘 이렇게. 그럼 이렇게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 엄마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날 때리는 거야. 요게 10,000원. 그걸 때리면 그대로 이렇게 누리먹죠. 여기서 다시 하는 거야. 오늘 푸른 기술 같이. 새 푸른 기술이 상승한 이유는 인도에서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1경 4,000조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였어요. 난 그 뉴스가 나와서 때리라고 그런 거야. 에? 야, 한번 읽어봐. 너무 뻥튀기를 해놨어. 뻥튀기네. 그리고 최근에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 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뉴스 나올 때 때리고 봐봐. 오늘 9,000원, 9,500원에 때리라고 그래. 9,200원, 500원 때리면서 9,000원 깨면 다 때리라고 그랬어. 지금 8,200~300원은 끝났어. 여기서 1,000주 팔았으면 지금 1,150주 산다. 근데 선생님 이게 왜 뻥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산다는 건 이게 제일 안 뻥이어야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는 하고 저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계속 어떤 진척은 보이겠지. 그리고 지금 철도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꾸 베트남도 있지. 수주하게끔 돼 있어. 요번에 갔다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철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산업 그러니까 그 도화 엔지니어링,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가 왜 가나 이런 가까이에서 집 짓고 통신망하고 전력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거 에너지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은 다 푸른 기술도 있지, 특수건설도 있지, 다 있단 말이야. 그게 왜 현대로템은 안 올랐지 이걸로? 현대로템은 이미 올랐잖아. 그래도 이슈 더 받아서 올라가면 얼마나? 아니야. 이제는 현대로템은 사이즈가 몇천억 사이즈 갖고 안 돼. 한 1조에서 2조짜리가 또 새롭게 들어와야 돼. 나는 오히려 방산 갖고는 이미 사람의 뇌가 방산 갖고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 1, 2조 갖고 이제는 이렇게 커져 갖고 10% 정도 뺏기도 안 움직일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사우디의 트램이나 새로운 사업에서 막 땡긴 거야.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지뢰 제거로 현대로템이 수주했다 3,000원. 그게 더 20% 갈 것 같아. 오히려 재료의 신선도.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과거에 있던 연속된 재료 갖고는 약발 안 먹는다. 이번에 호주에도 그거 조단이야. 엄청난데. 약발 먹어? 안 먹지. 내가 그래서 그런 그 비밀 조항 공시할 때 제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라, 우크라이나 떠들어라, 아니면 사우디 트램이 그러면 급등한다. 근데 호주에서 에이씨 이렇게. 물론 호주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호주 관계자 여러분, 호주도 좋습니다. 물론. 재료의 신선도가. 신선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철도하면 철도 대장주 현대로템인데 왜 못 갔지 했는데 그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규모 이런 것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서 인도의 제일 중요한 그 교통수단이 철도더라고요. 기차. 근데 옛날 우리 기차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거 완전 다 갈아엎으면 엄청난 노다지겠다 저기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걔네들은 제가. 아주 용감, 지붕에서도 아주 그냥 사람 떼거지로 타고 참 대단하네요. 기차 가는 데만 달려가서 타고 막 자기 자리 아닌데 막 누워있고 넌 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급등한 푸른 기술 외에는 선생님 어디로 또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간단히 해서 모듈 주택 그래서 SY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도 수처리가 또 굉장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관련된 수처리 기업들. 그 다음에 전력망 구축.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사람 사는데 사람이 그냥 참 숨만 쉬어도 돈 들어가는. 이거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인데. 그래? 야,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와. 숨 쉬면 돈 나오냐? 아주 그냥 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많이 들어가는. 근데 선생님 수처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고 샘표나 이런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했다가 또 잠잠하고 있어요. 되풀이 파동 같은 거 한번 좀 해주지 않을까요? 그쪽은 이제 이제 없어. 하지만 이제는 신선도 없어. 그리고 이제 방해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관련돼서는 핵을 계속 건들자. 핵. 다윈시스나 일진파워나 그 다음에 또 핵 융합 기술에 관련 요새 요런 얘기 해야겠다. 하우스별로 또 불치병 테마를 모델링을 해갖고 불치병? 3년 프로젝트로 하는 데가 있어. 불치병 관련된 거야? 불치병? 얘네들도 2025년 목표야. 불치병이 뭐가 있지? 남자들의 가장 큰 불치병 탈모. 탈모. 또 당뇨. 당뇨. 그다음 당뇨, 암. 암은 이제 그 세브란스에 들어간 그 치료제 그거로 되잖아요. 그게 1억이 넘어.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반들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줄이 어마무시하게 예약이 돼 있어. 그래요? 엄청 비싼데도 그거 보험이 안 될 텐데. 탈모,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치매. 치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세팅해서 하는 하우스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치매 관련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탈모 그다음에 당뇨는 아이센스인가 그 혈당 머리게 치료하는 거. 탈모는 너무 많아. 그래갖고 탈모가 정복될 수 근데 있을까? 이쪽에 또 제약이 끝자리 붙은 것들이 있어. 근데 요새 제약주가 또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금리 결정된다 말이야. 제약도는 또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제가 거론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찾아보자가 아니라 안 한다. 오히려 원전이나 이쪽에 주력하는 게 나아. 가덕도에 주력하는 게 나아. 총선에 주력하는 게 나아. 선생님 이런 쪽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해서요. 최근 범죄 같은 게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남자분과 여자를 이렇게 막 억지로 끌고 간다거나 요즘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출산을 했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고 막 약간 이런 사회 안전망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작아? 파이가? 하지마? 파이가 작아. 선생님 눈빛이 하지마. 요새 너는 아주 희한한 새로운 아이디어 노력을 해. 선생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신선한 걸 찾아야 된다고. 근데 하우스급을 찾아야 돼. 아니 그냥 조그만 자문사가 아닌 좀 하우스급.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우스급에서 딱 갖다 해서 네가 그 팀장이야. 막 해가 보고서 올라갖고 이 회의에 딱 해서 날라가. 선생님 너무해. 그렇게 이미지로 막 나에게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옛날 교수님이 저한테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면 돼 라고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사회 안전망 같은 건 없는 걸로. 오히려 아까 우리가 수처리 수처리 관련주 뭐가 있어요 선생님? 웨크론 한택 그다음에 또 이제 탄소 배출권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증자 그것 때문에. 그래서 KC 들어가는 거. KC 코트 이번에 증자해서 권력수로 이런 것들. 질문 중에 있었어요. KC 그룹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4,000원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2,000원. 근데 이게 유진 게임이야. 그럼 신주 상장부터 올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잡고 한 달 동안은 안 움직일 것 같아. KC 코트를? 그러니까 4,000원, 2,000원이면 3,000원 근처 가면 때려야 돼. 그리고 신주 상장하고 본격은 내년 같아, 나는. 내년.
KC 코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요게 순서가 그거보다 빠른 게 아까 얘기한 투수건설, 동아지질, 푸른기술, 대ITI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방송국 관련된 거. 그 선생님 KC 코트레는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내년 게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근데 바닥이야. 바닥이요. 근데 요새 20% 30%는 쉽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2,000원, 2,100원에 사갖고 2,500원, 2,700원 파는 거는 그냥 언제든지.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다른 종목들도 용 빼는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시장이 지금 7월 말까지 불확실한데. 근데 그거는 증작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에너지가 장기 기후 협약이나 이런 걸로 트렌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만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하우스가 오케이를 해. 이런 것들은. 하우스가 no 아니야 오케이. 요게 미묘한 갈등에서 하우스 약간 기분 나쁘네. 케이스 코트레는 오케이. 재난안전망 이런 것들은 수처리는 오케이인데 너 전에 그 가습기 시나리오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 그게 잘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오염수 처리한 종목 그 종목도 잘 갔다고요, 선생님. 그래 파이팅. 진짜. 아 정말. 선생님 그러면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KC 코트레는 그렇고 KT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KT 뭘? KT 지금 모아가도 되냐고 댓글 어떤 분이 남기셔가지고. 10년 모아가세요. 우리 시간이 좀 뭐인데 근데 그건 요즘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그 전 대표가 뭐 해서 뭐 이렇게 나눠주기를 했다느니 언제 뭐 조사를 한다더니 막 이러저러저러한 악재들이 많아가지고 최근 경영진을 새로 선임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임기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이니까 올해는 실적을 안 내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KT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근데- 주가 보수이 3만 원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KT의 전략은 떨어질 때 이렇게 먹어갖고 바닥 낄 때 계속 정리식 한 다음에 10년 중에 어느 날 4만 원 왔을 때 정간판 끼고 키는 그런 패턴의 종목이야. 이거를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3만 원대가 깨졌는데 그래서 사 모았는데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27,65432 25,000원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25,000원까지. 그걸 기뻐하셔야 된다. 이런 KT 투자하시는 분. 요번에 들어갔는데 더 사네. 이런 마인드의 종목이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선생님 물량을 모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10주였다가 다음에 또 10주를 사면 20주가 되니까 그거 불안하지? 매수가는 반절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방법 딱 있어. 애들한테 줘요. 그래서 애들이 20대 판다 그러면 그건 마음이 아니 마음이 내가 쓰려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근데 노후 자금이야. 그러면 노후 자금이면 평균 얼마 잡아야 돼? 예금도 10년은 보험을 하잖아. 지금 적립식 해갖고 최소 10년 거치식 그 다음에 주는 기본 상품이란 말이야.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KT, 한국전력, 가스공사. 그런 걸 이걸 선정했다는 거는 그런 기준으로 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5,000원 빠져 불안해? 그 호흡이 안 되시는 분이야. 근데 그거 같아요. 5,000원이 빠져도 나중에 올라간다는 보장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보장 나는- 있어. 왜? 있어요? 보장 있어. 이거 보장 충분히 있어. 보장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신 거죠, 선생님? 아니 4만 원. 4만 원까지? 몇 년? 몇 년? 3년 될지 5년 될지 뭐. 기간은 좀 왜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KT가 곧 인공지능 AI 칩봇 자율자동 모든 거의 중심이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중에는 외국인 제한법이 없어져. 지금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한도가 규제된 회사야. 근데 국가기관 산업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제재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다 풀어. 외국도 통신 이제는 제4통신 얘기가 왜 나오나 자꾸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이거를 민간 사업자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통신 비즈니스 툴이 구조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KT는 공기업 좀 짬뽕이잖아. 이제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이건 시간이 아닌데 이런 것들에 호흡이 안 되시는 분은 자식이나 노후 이렇게 해서 보험 상품 같이
그러면서 계속 매년 배당만 받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셔야지. 그런 호흡이 안 되시면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 계열사는 하시라고. KT 그러면 IS. 선생님 KT 서브마린 얘기했으니까 KT IS랑 KT CS도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KT 한 게임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가 5,000원 간다며 지금 120선까지 왔잖아. KT IS? 이거 포스코 DXA 밑에 한 번 급등했다 제자에서 120. 그러면 이건 뒤풀이 파동이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은 KT IS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돼? 어떤 모멘텀? 수소? 여기에 무슨 수소야? AI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인공지능 챗봇. 아니 그냥 그 인공지능 챗봇보다 얘가 뭐가 하는 거야? 데이터 센터.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 풀 세팅을 AI가 해갖고 기업한테 팔거나 이런 구조의 회사란 말이야. 이게 성장성이 끝내준다고 이게. 그래요. 이거를 집중하는 그게 아직 몇천 원짜리라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갈 종목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그 사이에 매각도 가능해. LS 그룹 넘기듯이 얘도 또 누구한테 넘길 수가 있어. KT 본체를 이게 뭐냐면 나는 KT 사람 자르려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매각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구조 조정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셔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 KT CS는요?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요새 KTIS, KTCS가 좋습니다. 위치 좋아요. 전에 11,000원, 12,000원대 포스코 DX 같은 거 한 거예요. 그 우리 포스코 DX도 같이 얘기해 볼까요? 또 11,000원 오면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 15,000원, 16,000원은 안 해. 지금 그게 여기서 15,000 지지해서 20,000원 가려면 여기도 사우디든 우크라이나든 뭐 어디든 뭔가 수주해야 돼. 수주해야 돼. 실적이 또 뒷받침이 돼줘야 돼. 역시 수주네요. 지금은 두세 달 동안은 급등한 종목은 좋게 나와서는 안 돼. 더 좋게 나오고 더 해서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가 그래야 급등한 게 더 갈 수 있는 거고. 3단 재료 노출되어 있는 서퍼나는데 그때부터 빠질 수 있는 게 또 허단 위치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빴는데 좋아지거나 이런 거 찾는 게 나아. 나빴는데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것들. 그 이미 엄청 나빠 있는 거. 나빠지는데 좋아질 거. 선생님 근데 지금 많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뭐 CJ그룹, 롯데칠성, 뭐 롯데그룹들 지금 52주 신저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꽤나 좀 굵직한 대형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CJ CGV가 이번에 악랄한 유상증자라고까지 표현하잖아. 1년 걸려. CJ그룹 자체 전체적인 악재인 거죠. GS건설의 상황인 GS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CJ그룹도 비슷해. 그러니까 CJ CGV 갖고 근데 나는 9,000원부터 7,000원 사이까지는 1,000원 단위당 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CJ CGV는 9,000원, 8,000원, 7,000원, 1,000원 단위로.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수렴될 것 같아. 그럼 신주 상장 나오지. 신주 상장 나오고 한번 반등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주나 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누릴목. 이거를 좀 볼래? 근데 GS 리테일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GS다 붙으면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GS 글로벌은 똑같아. GS 그룹은 그냥 하지 마. 아니 그나마 GS 글로벌은 그래도 우크라이나라든지 그거 여러 가지 그 밸류 그런 데서 GS 붙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건드리는데 야 우크라이나에다 이게 GS 붙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상관이 조금 덜한데도 왠지 인식. 그러니까 그거는 GS건설 바닥 들어올 때까지나 하지 말자. GS 글로벌 역시.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요? 물류 냅둬- 관련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냅둬야지 뭐. 아니면 내가 그럴 때 꼭 얘기야. 30% 바꿔. SY나 자연과학력이나 도화엔지니어링이나 이미 급등한 거 말고 바꿔놓으면 거기서 풀어갖고 다시 이르고 오는데 한 2, 3개월 걸린단 말이야. 그건 올 수 있어. 올 수 있다고 봐. 여기서 수익 내서 얘는 못 갈 테니까 더 빠지거나
이거 팔아서 일로 가는 그 시간 조절 타이밍은 그거는 전투는 본인이 하셔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나는 이거 그냥 기다려. 내 본업 딴 거 한 다음에 열심히 알바한 다음에 새로운 돈 나오면 더 살래. 이러시든지 아니면 2, 3개월이나 그러면 얘는 아직 아니네. 그러면 그냥 포기해. 쳐다보질 마는 거야. 그 쳐다보면 갖다 신경질만 나고 머리 지나가고 그냥 이 주가도 오히려 이렇게 흘러내서 도저히 늪에 빠져 해결 안 되는 건 늪에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 더 빠져. 그러면 힘 빼고 딴 일 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붕 떠요. 이게 이렇게 떠왔네? 그때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롯데그룹주는요?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롯데그룹도 호텔 롯데 IPO가 설정되거나 금리 인하. 선생님 근데 롯데 칠성은 왜 신저가예요? 여름 관련주 막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마실 텐데. 그럼 똑같은 얘기야. 롯데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영향. 똑같아 지금. 그 간판이 뭔가를 딱 봐가지고 그걸 피할 거는 그걸로 딱 피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역시. 지금은 죽는 에너지들은 어쩔 수 없어 다. 늙에 빠져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보면 큰 거래량에 빠지면 내가 문제 있다고 봐. 가랑비 옷 젖듯이 빠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 들다가 어느 갑자기 무슨 호요제 나와서 이게 30이나 40 팍 뛰어. 그럴 때 팔고 사고나 하십시오. 그러면 10% 분명히 늘려. 10% 우습게 보지 마세요. 10%를 3번 해봐. 공짜로 1000주가 1300주 된다고. 그때를 기다리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요컨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주요 이슈, 체크 포인트,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CPI 4자 봐야 된다. 4자 봐야 된다. 4자 보는 순간에 다시 급등한다. 4만 보면 돼요? 4만 보면 돼. 4.9만 나와도 돼. 5.0도 봐줘. 5.3이니까. 어렵다. 근데 5.3이나 그 이상 나오면 이달 말이 2,450바. 5.3은 절대 안 된다. 그럼 피난 잘 간 거야. 피난 가서 오히려 그쪽만 수익이 나고 다른 것들은 더 박살나는. 그런다. 그러면 그때 SK하이닉스나 이런 거 실적 발표할 때 그러면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이 가장 중요해. 우리 삼성전자 7만 원이지 SK하이닉스는 10만이야. 10만. 이걸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달 말에 보자고. 그 선생님 CP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5.3 안 나오고 그 밑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빅테크주가 급등을 해. 빅테크 그럼 어떤 쪽? 반도체? 그러면 또 그동안 조정했던 종목들 중에 다시 급등하게 돼 있어. 한미반도체.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전력반도체 KC하고 AD 테크놀로지 찍은 거야. DBI텍 그렇게 세 가지를 고기에서 찍은 거라고. 그럼 이제 기술주들 가고 나스닥에서도 이런 테크주들 가고. 그럼 나스닥 14,000 뚫지. 그러면 또 우리 종합주가지수 2,600에서 2,650 또 와. 삼성전자 또 73,000원에서 75,000원 와. 그건 정말 좋겠다. 그럼 4자 보면 만약에 5.3 이상으로 나온다면 여기서 50을 더 각오하십시오. 50에서 70. 근데 오늘 20이잖아. 그 발표 전에 2,570 정도까지 50포인트 좀 올라오면 그게 좀 괜찮지. 그러면 여기 2,500은 막아내잖아. 그런데 2,550도 못 와. 그러면 이건 깬다고. 그러면 2,450까지 각오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B, C나 2,500이냐 2,450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인버스 곱 갖고 판단할 수 있어. 인버스 곱 아까 말씀하신 2,600원. 2,600원에 따라 붙었는데 여기서 100원을 먹는 거야. 50원밖에 못 먹어. 그러면 2,500 살짝 깨서 땡이야. 2,700원에서. 근데 2,800원까지 가. 그럼 2,450번 거야. 그러니까 인버스 곱이 2,800이면 2,450. 2,700이면 2,500 살짝. 근데 2,650을 돌파 못해. 그러면 오늘 바닥이야.
오늘 요번 주가 바닥이야. 그러면 2650에서 2600을 깨. 그러면 이제 다시 4 나왔다는 얘기야. 그게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 인버스를 잘 보자. 인버스 고. 인버스 고발. 2,6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CPI 제발 4자 볼 수 있게. 4자 봐라. 4자 봐라! 기도해보면서. 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토 정상회담 참석하면서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수주 제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거로 오늘 시장은 그쪽에 배팅한 거야. 근데 그때 안 나왔어. 땡이라고. 좋은 얘기하자. 나올 겁니다. 으쌰으쌰.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실무진의 마음하고 국제적 걔네들하고의 마음, 그리고 뒤에 그 설계자 오징어 설계 같은 그 미국 애들의 그 이 모든 조합이 맞아야 돼. 어렵네요. 자,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며 일단 뭐 주말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또 비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려다가 하지마. 그쪽 하지마. 하우스가 싫어해. 하지마.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상처받은 얘기야. 자,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힘 잘 내시고 잘 드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화요일이 초복이더라고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뭐 사줄 거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살? 아니야. 또 뭐 닭 종류 먹어야지 뭐. 백숙 뭐 이런 거 먹어.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도 몸 보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